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가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많이 힘드신가요? 그리고 저는 제가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곡 쓰기도 어려운데 사업자도 내고 세금 내고 이런 것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둘이 만났는데 그분이 콘서트 기획자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자세요. 나도 친해지고 싶다. 인상 깊었던 나라 있으셨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인상 깊긴 하죠. 공항에서부터 팬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국은 조용해요. 인도네시아 최고. 인도네시아 최고. 사양. 배우고 계시는 언어가 영어 말고 또 있으세요? 중국어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워프망 뭐 이렇게 한 마디씩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워프망? 까먹었어요? 자기소개 안 돼요? 자기소개 일본어로? テツ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러시고よろしく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하신 손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콜라보 에피소드로 또 찾아왔고요. 이번 게스트는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언어로 음악을 만들고 계시는 한국의 인디 싱어송라이터 뎁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션 뎁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렇게 항상 유튜버 분들을 채널에 초대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 유튜버가 아닌 분을 네네. 그 초대를 하게 됐고 또 네. 가수분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네.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채널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이라. 아, 그래요? 네, 팟캐스트 채널 꼭 나오고 싶어서 가지고. 진짜요? 네, 그리고 되게 취지가 좋은 채널이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맞아요. 알리는 국위선양하시는 채널이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 채널에서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던데 너무 힘듭니다. 왜 어떤 점이 힘드세요? 그냥 다 힘들던데 그냥 이렇게 기획하는 것부터 아. 해가지고 편집이랑 네. 막 이게 힘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무슨 주제를 얘기해야 음, 될지부터 기획이 좀 힘들긴 해요. 기획이 제일 네,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저희는 교양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은 너무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 뭐 플러팅에 대해서도 해보고 했는데 몇 개 들어봤어요. 저도. 방향을 못 잡았어요. 그거 뭐 하다 보면은 또 잡힐 것 같은데 네네네. 팟캐스트를 평소에 좀 들으시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요? 어떤 거 들으세요? 팟캐스트라기보다는 팟캐스트죠. 어떻게 보면 그 비주류 경제학 네. 것도 너무 좋아하고 유명한 뭐 우키팝 이런 음악 팟캐스트도 네네네네. 많이 듣고 네 그냥 사회 시사 이런 제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토픽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사회 뭐 미국 트럼프 이슈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팟캐스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면 그쵸. 다 찾아 듣는 스타일이고 보통 네. 뉴스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 네네네. 얻으려고 많이 아예 들으시고. 해외 팟캐스트도 들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언어 공부를 위해 들으시는 언어 건가요? 공부도 듣고 네. 이제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네. 그래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들으러 네. 이제 듣고 그런 거 뭐. 근데 그게 요즘에는 되게 AI 자막 생성이 잘 돼 있어서 그쵸? 바로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 듣고 자막 보고 이렇게. 확인도 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쵸. 저는 요즘. 팟캐스트 완전 광팬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오늘도 편하게 얘기하다가 네네네.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해요. 첫 네. 번째는 아티스트 뎁트라는 걸로 해서 좀 한국에서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삶 이런 거 이야기를 네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처음으로 궁금했던 거는 뎁트라는 이름인데요. 네네. 왜 뎁트라고 짓게 되셨을까요? 뎁트는 2015년 그때쯤에 생각한 건데 네. 10년 전이네요. 그쵸. 한 네. 11년 전 정도인데 그 DPT 디파트먼트라는 그 팀이라는 부서라는 네네네. 단어랑 DBT라는 그 채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빚이라는 거. 예, 그쵸.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음악은 뭐라 해야 될까요? Definitely new는 어렵고 Something new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우리 음악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런 멋있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신디사이징도 공부하고 하면서 물론 그 중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Definitely new를 만들 거다. 근데 나는 Something new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지는 거죠. 예전의 음악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저는 이제 R&B 음악
인디 음악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막 어쿠스틱 콜라보 이런 분들도 있었고 되게 좋은 음. 선배님들의 네.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나는 빚졌다 어떻게 보면은. 음. 그리고 나는 팀워크로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 네. 해서 그렇게 뎁트라고 아. 정했습니다. 팀워크로 한다는 거는 그 부서의 그쵸, 그쵸, 의미에서 그쵸. 예, 가져오신 그래서 거구나. DPT로 그냥 이렇게 아. 짧게 그리고 네. 그거를 구구절절 네. 이름에 설명하긴 싫었어요. 아 그냥 그래요? 누구 하면 누구, 아 네. 뭐 조던, 뭐 두 글자가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쵸. 딱 저도 디디. 디디 그쵸. 근데 디디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디 D로 시작하는 저희 것도 D자 그렇고 돌림. 예. 그니까요. 그래서 네. 뎁트? 처음엔 텐트, 뭐 탱크 이랬었는데 네. 좀 잘 지은 것 아. 같아요. 네네. 어감도 지금. 좋고 네네네.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약간 힙한 그 아 느낌이 그래요? 이름에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의도하진 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전혀 의도하지. 네. 그러니까 뭔가 그 something new, definitely new 얘기를 네.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뭔가 아예 새로운 거보다는 쪼끔 그 가져와서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자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저만의 생각을 어떤 것을 찾는. 아 그쵸.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긴 힘든데 네네. 그 배운 분들의 마음도 생각하고 음. 그걸 좀 이제 돌려주고 싶다. 다른 그쵸, 분들한테 그쵸. 다 돌려주고 싶다. 돌려줘야죠. 저도. 네. 저를 레퍼런스로 잡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요? 레슨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뮤지션 분들이 레슨을 하세요. 네. 그럼 레슨생 분들이 레퍼런스 곡으로 제 곡을 가지고 아 오시는. 진짜요? 그래서 되게 묘한 감정이 예. 들죠. 굳이 제 거를 해야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한 10년 정도 네, 하신 10년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랑 그리고 네.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원래는 DJ를 했었어요. 네. 힙합 DJ를 하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음악을 틀다 보면 음악을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리고 진주 사람이에요. 음. 진주에는 DJ라든지 프로듀싱이라든지 그 10년 전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무런 아무래도.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쵸.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제 스승님이 걸스데이 프로듀서 하셨던 분인데 네. 그 뭐 여자 대통령 음. 그 시절 노래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그런 네네네. 노래가 있었는데 그 시절 노래 만드신 분한테 제가 배웠어요. 음악을. 배우고 이제 한 6개월, 7개월 배우고 이제 진주 내려와서 이제 저만의 것을 해야겠다 네. 해가지고 한 3, 4년 진주에서 혼자 연구했어요. 그러고 이제 음악을 냈죠. 연구를 한 시간은 빼고 그 가수로서 활동한 시간이 10년 되신 거예요? 네네네네. 연구가 생각보다 짧았어요. 6, 7개월 그렇게 하고 1년 있다가 바로 내버렸으니까 한 1년 반만 배우고 음악을 배운 거는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고 바로 2016년에 앨범을 내버렸어요. 그냥 그 당시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냈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100%안 했는데 그래요? 그냥 냈어요. 원래 좀 그런 성향은 없으세요? 완벽주의 성향이라든지. 많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네. 아니셨어요? 처음에 완전 좀 완벽하게 하려고 막 좀 많이 노력. 저는 일단 해 보자 주의이긴 일단 해요. 해보자. 네. 저도 요즘에는 일단 해보는 주의인데 릴스도 막 찍어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예술병이 있어. 아무래도 예술하시는 분들은 녹음 한 구절 막 74번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고생을 한번 해보면 사람 바뀐다고 이제 내보니까 네. 이러면 내가 못 살겠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음음음. 이제 하자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슨을 또 받았어요. 음. 계속 레벨업을 하고 또 내고 레벨업을 하고 또 내고 하다가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매달 앨범을 내기 시작한 게 맞아요. 한 이제 26년이니까 2019년 한 6년 정도 됐네요. 6년 정도 쉬지 않고 매달 내기 시작했어요. 네.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기까지가 음.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장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장치 중에 그냥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내자 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제 기준으로 80점만 넘으면 낸다는 생각으로 해요. 100점이 안 된다.
그렇구나.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100점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 곡을 다양하게 오랫동안 내고 계시는 것도 뒤에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 가수를 직업으로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인데 그만큼 되게 되기도 힘들고 어려운 직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좀 가수로서 활동을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는지가 좀 음.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가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네. 많이 힘드신가요? 이제는 그 잔 근육이 생겨서 네. 아무렇지 않은데 음. 이제는 가수가 가수만 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뭐 이렇게 재밌게 팟캐스트도 음.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전 틱톡 라방도 하거든요. 오 진짜요? 틱톡 라방도 하고 궁금하다. 뭐 콘서트도 해야 되고 음. 콘서트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앨범 계속 프로듀싱 해야 되고 네. 뭐 스타일링도 해야 되고 저는 음악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죠. 보통 가수는 노래 잘하면 아 그렇죠. 가수 되고. 뭐 싱어송라이터를 저는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냥 곡 잘 만들고 음. 그냥 노래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마케팅도 필요한 부분이 많고 맞죠.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많은 사전처럼 이렇게 많은 한 100가지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네. 그리고 저는 제가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네. 경영도 제가 직접 사업자 내서 그래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소속사도 제가 만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원하는 곳이 한 군데 딱 있긴 했는데 저는 왠지 뭐 어떠세요? MCN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소속사에 계시죠? 저는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혼자 아니시죠? 하고 그죠, 있어요. 그죠. 네네네. 그게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는 이게 코로나 때 끝쯤부터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뮤지션들도 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좀 설립하거나 그쪽으로 좀 바뀌고 근데 제가 좀 빨랐어요. 좀 제가 사업자를 낸 게 2019년쯤인가? 빠르네요. 그때는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쵸. 다들 소속사에 들어가는 걸 상식으로 2019년이면 생각하죠. 엄청 회사가 강성할 때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왠지 사실 솔직히 학교 다닐 때도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왠지 그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네, 좀 네, 필요하죠. 그래서 굳이 어려운 길을 그러니까 곡 쓰기도 어려운데 사업자도 내고 세금 내고 이런 것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모듈이 완성된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를 받아서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생활비도 쓰고. 그쵸. 근데 이제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아끼고 생활비는 최대한 빵원으로 만들면서 네. 이제 수모를 겪으면서 집에서 이제 제작비에 썼고 예를 들면 2019년 초반이나 18년도 그때는 한 달에 저작권료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올 때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떡해. 또 다음 앨범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네.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러고 이제 20만 원으로 앨범을 만들고 그렇게 네. 내면 한 5만 원 더 들어오거든요. 진짜요? 그럼 25만 원으로 정말 30만 열정페이. 원. 네, 그렇죠. 네. 그 저작권료가 정말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구나. 네,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구나.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5만 원짜리들이 쌓여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너무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무식하면 용감한 하고 하죠. 맞아. 네. 그게 또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뎁트님 그 활동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언어도 되게 다양한 나라 언어로 맞습니다. 그 노래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 투어 작년에 하셨는데 네. 투어하신 국가가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까지 네, 다녀오셨다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타겟을 하게 되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가지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시니까 그쵸. 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비결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가 엔데믹 이후에 살짝 좀 침체기가 있었어요. 음. 코로나 때는 제가 음악을 많이 내면서 제가 좀 그때 그 당시 말로 이제 하이비라 그러죠. 좀 음악이 하이비 됐었어요. 와. 하이비 됐었는데 13년도부터 이제는 콘서트 이런 오프라인 무대가 중요해지면서 근데 저는 오프라인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미디어에 얼굴을 노출한다는 게 너무 제가 그 당시엔 솔직히 싫었어요. 음.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음. 이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얼굴을 공개해야 돼. 노출을 해야 이게 뭔가 더 어. 뭔가 팬 각인이 되는 게 있는 각인이 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 하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음. 차에 제가 아는 그 YG의 작곡가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YG 소속이었는데 그 음. 친구가 뭐 태국의 어떤 형을 안대요. 음음. 그 "태국 형을 만나 보라." 음. 왜냐면 자기는 술 먹어서 안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음. 태국 형이랑 둘이 만났는데 그분이 콘서트 기획자였어요. 태국 분이신 거죠? 태국 예. 네. 그리고 상당히 부자세요. 부자 태국 형. 상당히 예. 그냥 솔직히 근데 형이 부자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때는. 만나 보라길래 네. 만나봤는데 되게 솔직하고 좋은 음. 형이더라고요. 네. 잘 지냈죠. 무슨 언어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저희는 아 영어로. 영어로. 예 영어로. 예예.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아마 한 음. 14살 정도 레벨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14살 정도 레벨 정도 충분하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뭐 콘서트 뭐 음. 월드 그분도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싶었던 참이었고 음. 저도 하고 싶 "너 내가 프로모팅 해 줄까?" "Sure, why not?" 네.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전설의 시작. 예. 그분이랑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작년까지도 아. 이제 하고 이제 새해는 이제 또 좀 음. 새로 이게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음. 그 형이랑은 아직도 친하게 잘 지내고 종종 통화해요. 나도 친해지고 싶다. 네. 그런 기인이 네. 오셨군요. 기인이 오셨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 다니시는데 좀 인상 깊었던 나라 있으셨을까요? 인상 깊은 저번 나라는 해에? 인도네시아가 제일 인상 어 깊긴 하죠. 왜요, 이제 왜요? 얼마 전에 다녀오기도 했고 음. 공항에서부터 팬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한 그래요? 30명 정도 네. 분이 계신데 음. 다 사인해 드리고 막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죠. 해외에서 그것도. 그니까요. 네. 한국은 조용해요. 인도네시아 최고. 인도네시아 최고, 최고. 인도네시아 음. 사양. 네. 그러면 연결은 해 주셨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그 매력이나 이유 같은 네네. 거는 뎁트님한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비결이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해 주시는 것 같다고 사실 생각하세요? 좀 전략을 짰죠. 어떤 전 이렇게 전략이에요? 될 거라는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유튜브 슈카월드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네. 채널에서 2019년부터인가 계속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좀 음. 침체될 거다라는 거를 음. 저희는 거의 10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저희 그쵸. 세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인가 그때 엠마리의 2002 이런 어. 팝송들이 막 이렇게 음. 바이럴이 되는 걸 보면서 그전에는 제가 19년까지는 한글 노래만 만들었거든요. 나도 영어로 만들어서 음.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알고리즘에 음. 놓여야 되는 게 어. 아닐까? 그냥 상상을 해 봤죠. 제 음악 비트에 영어를 얹으면 어떻게 될까? 음음음. 그리고 외국 가수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했는데 너무 잘 돼 가지고 저 혹시 잘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미 한글 노래는 잘 되고 있었기 어 때문에. 근데 영어로 바꾸고 나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첫 시도부터. 네. 2020년도 여름부터였는데 그래서 음. 앨범 아트웍에 약간 제가 유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화에 영어 노래 해 봤는데
한국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해외에서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해외에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분들, 태국 분들이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SRT라고 그 유튜브에 그 자막 달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거를 제가 다 넣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SRT. 훌륭하십니다. 그거를 2020년도부터 계속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데요. 이게 네. 뭔가 댓글도 쌓이시고 스포티파이도 계속 쌓이던데요. 그러니까 언어로 좀 다가간 거네요. 그쵸.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네네. 보실 수 있게. 네네. 댓글창에도 제가 다 그 구글 번역기 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외국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계속 보내가지고 음악 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피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들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에 갑니다. 유럽으로 네, 이제는 유럽도. 넓히나요? 네네네. 올해는요? 올해 유럽 먼저 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아시아 갈 것 같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가실 것 같습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 자막이 진짜 중요해요. 자막 필요해요, 네네. 진짜. 요즘에 더빙도 하잖아요. 맞아요. 더빙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저도 자막은 항상 신경 써서 넣고 있고 네,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 타겟으로 좀 활동도 해보셨고 네. 글로벌 타겟으로도 활동해봤는데 제일 크게 이건 다르다 하고 느꼈던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응도라고 해야 될까? 리액션이 해외 팬분들이 더 강렬하셔가지고 한국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점잖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이렇게 절제되어 있죠. 절제되어 있죠. 콘서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좀 절제돼. 그런 콘서트를 할 때 반응에서 좀 많이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고 이제 음악을 듣는 어떤 스트리밍이나 그런 데이터들도 해외에서 좀 많고 저는 또 중국에서 또 많이 들어주세요. 우와. 그래가지고 중국도 공연 막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공연도 요청은 들어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음악을 만드실 때 지금 뭐 곡 하나를 내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양한 언어로 발매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지 한 곡을 네. 다양한 언어로 이게 노래가 반고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 노래가 이제 영어로 냈는데 베트남에서 엄청 잘 돼가지고 베트남어 버전으로 내니까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내서 그 노래가 그 지역에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그 지역 가수를 섭외해서 제가 뭐 베트남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해봤자 뭐 아잉유엔 이 정도밖에 신차오 잘한다. 이런 거 기억나기 때문에 네. 그 섭외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발매를 하죠. 가사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가사를 이제 다국어를요? 우선 첫 번째 한국어 가사는 항상 직접 쓰시는 거죠? 네. 그러면 번역할 때는 그런 거 네. 체크가 안 되잖아요. 뭐 뉘앙스나 어감 그쵸. 같은 게. 이제 저희 작곡 팀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팀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으니까 네. 이거가 맞느냐 물어보고 이제 진행하고 사실 요즘에 뭐 AI가 워낙 잘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검수를 여러 방면으로 하죠. 활용해야죠. 네네네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또 놀랐던 포인트 글로벌로 하신다는 거가 첫 번째였고 하나는 꾸준히 음악을 계속해서 엄청 많이 네네. 내고 계시고 요즘은 한 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예.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2개씩 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2개 내시잖아요. 저야 뭐 떠드는 건데 저는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막연히 그냥 되게 어렵게 저는 느끼거든요. 이 일이 너무 힘들지가 않은데 저희도 팟캐스트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하루 종일 걸리고 브이로그 편집도 어제 막 그건 그래요. 아시죠? 처음에 작업하면 이거 잘라야 되나 막 계속 네. 고민하고 막 마음 먹는데 하루 걸리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도 만들고 네. 빨리 올려버려야 돼. 패스. 네. 제가 봤던 한 인터뷰 중에서는 그 10년 동안 1000곡 내셨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봤어요. 1000곡 넘었습니다. 그 슬럼프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상황이 되게 자주 올 것 같은데 지금 고갈된 상태예요. 매주 오시나요? 매주 왔다가 매주 이제 채워놓죠. 극복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휴가를 갔다 온다거나 어. 뭐
뭔가 아까 그 시사라든지 네. 뭔가 뉴스를 보면 요즘에 막 고립 청년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외로움. 그런 뭔가 홈 언론 약간 음. 이런 기획안도 쓰게 되고 음. 이제 그 많이 봐요. 음. 그리고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음. 이제 또 쓰죠. 그래서 또 자연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음. 그래서 어제도 앨범이 나왔어요. 네. 어제는 블루라고 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블루인데 거기에 네. 뭐 블루라는 게 뭔가 되게 뭐 블루지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메타포들 음.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을 또 해서 곡 내고 뭐 푸른 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내고 음. 이제 다음 주에는 Winter Trees라고 겨울나무 그리고 계절에 많이 계절. 기대요. 그냥 뭐 쓰지? 겨울이구나. 겨울 네. 겨울 노래 쓰고 어 너의 겨울 얼마 전에 너 겨울. 너의 겨울 두 개 쓰고 합치고. 약간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어요. 어. 그게 뭔가 물론 제가 직업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듣기로 수노라고 AI 음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뭐 다들 쓰시는 프로그램이라 아시겠지만 제가 들었는데 AI로 수노로 매일 만들어지는 곡이 100만 곡이래요. 음. 하루에 100만 곡. 와.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 발매되는 양도 하루에 막 수십만 곡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음.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닐까?' 아 오히려 예. 뭔가 거기에 맞춰서 네네네. 따라간다는 물론 그건 거구나. 좋아야죠. 네. 좋은 곡을 그 시대에 맞게. 예전 음음음음. 같았으면은 10 년에 앨범 하나 내도 예를 들면 뭐 40년 전이라고 하면 네. 뭐 제가 밥 딜런이라고 하면 아 10 년에 한 번씩 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10 년에 한 그러니까 번씩 다 까먹어요.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더 치열해졌잖아요. 쇼츠 음. 들어오고 막 틱톡 들어오면서 그쵸. 2번 내시잖아요. 원래 한 번 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 유 영상이요? 네네네네. 맞아요. 원래는 한 번으로 시작했다가 안 돼. 왜 2 번으로 두 늘리셨죠? 번이요? 아무래도 그 더 친해지고 싶어서 저는 그게 예. 있었어요. 많이 예. 들으면 저랑 더 가까워지니까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런 안 들으면 또 마음이셨군요. 멀어지잖아요. 그쵸. 예. 다른 채널을 본다고요. 단체를 만나고 그렇죠. 저도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쟤는 안 그래도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아 괜찮니?" 음. 이렇게.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래도 안 들으실까?' 할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중에 하나 음. 취향 있으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이 내면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네. 아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머니가 처음에는 잘 안 들어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엔 당연히 안 들어 주셨고 이제 음. 나중에는 요즘에는 네. 모든 곡에 댓글을 남기세요. 예. 어머니. 어머니 힘드세요. "아들아 또 그니까. 나왔니? 또 나왔구나. 또 아들아 또 나왔구나. 나왔구나." 정말 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예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아티스트 뎁트는 여기까지 쪼끔 얘기를 해 네네네네. 보려고 하고 이제는 좀 챕터 2로 넘어가서 인간 뎁트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뎁트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네. 싶은데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ENFP입니다. ENFP이세요? 네네네. 저 INFP인데 앞에만 다르네요. I랑 E. 저희가 좀 잘 맞는 그런 MBTI 궁합인가요? 저도 그 맞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비슷한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게 많아. 근데 E시니까 좀 사람 만나는 거는 정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고 모임 중독자. 아 진짜요? 제가 모임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모임이 한 몇 개 정도 한 있으세요? 달에 많을 땐 4 개도 해요. 아 제가 주말쯤에 이렇게 뮤지션 분들 네.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 음. 연기자분들, 음. 사업하시는 분들 음. 여러 가지 그런 분들 모아서 재밌게 놀죠. 어떤 게 재밌어요? 저는 모임 잘 안 안 나가거든요. 네. 나가시는구나. 집에 좀 많이 있는 저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을 거의 그래요? 콜렉팅하는 그런 네 콜렉터시구나. 약간 왜냐면 저희 모임 오시는 분들이 제 모임 말고는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그래 갖고 이제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좀 요즘 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인상을 좀 받아요. 음. 근데 어쨌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음.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더욱. 예, 더더욱 음. 물론 이제 안 만나시는 분들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음. 워낙 곤란한 분들도 세상엔 음. 많고 음.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음. 그치만 그럴수록 더 만나야 된다. 음. 만날수록 더 배운다. 아. 그런 거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많이 합니다. 배우는 게 확실히 있죠.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도 얻고. 네, 뭐 각자 요즘에 뭘 보는지만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얼마 전에는 보니까 천연 고무 뜯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네네네. 아세요? 본 것 같아요. 틱톡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세계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맞아. 거라든지 유행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틱톡 라방이라는 것도 네. 제가 모임하면서 알게 됐어요. 틱톡 라방에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네요, 이거. 오늘 알아가네요. 틱톡 라방으로 네. 돈도 엄청 많이 버신대요. 하루에 2천만 원 이렇게 버는대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네. 뭐 해요? 틱톡 라방으로 보통?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틱톡을 이렇게 라방을 이제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댓글 읽고. 얘기하고 댓글 읽고 이제 외국 분들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합방 네. 매칭 방송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네. 뭐 1대 다수 혹은 1대 2, 뭐 어. 1대 1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네. 우리 팀 이겨라 해서 기 세워 주려고 그거가 장미 하나당 7원인데 그거를 막 7만 개 이렇게 쏴버리고 네. 막 저는 10만 개도 봤어요. 그러면 5분 동안 70만 원. 와. 5분 동안 70만 원 보죠. 와. 세상에 부자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돌아다녀야겠는구나. 확실히 저도 오늘 새로운 네. 것도 배우고. 네. 엄청 오래된 세상이에요. 그쪽은 이제 고인물이 됐어요. 벌써 어머나. 연예인들도 진짜 다 들어오시고 박시우 씨라고 연예인 네. 그분도 하세요. 어떠세요? 직접 해보니까 틱톡 라이브? 진짜 힘들어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쉬운 게 없다. 일주일에 2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1시간씩이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매일 공지를 올려야 돼요. 그거를 3개월을 하셔야 쌓이고 그 사람들이 소수의 몇 명이 그렇게 큰 손이라고 하시죠. 네. 그분들이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직장인 월급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그런 성공 후기들을 들으면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못하겠다. 저는 해봤거든요. 저 한 달 딱 해봤어요. 네. 안 돼. 안 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건 괜찮으신데 그렇게 혼자 얘기하시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게을러서 네. 매일 정해서 하는 걸 못해요. 루틴이 생겨버리는 게. 헬스도 겨우 가는데 그거 진짜 대단하다. 그냥 제가 그냥 문득 하고 싶을 때 네. 1, 2주에 한 번씩 가끔 켜요. 그럴 때 그냥 팬들 소통하고 합주할 때 이제 켜놓고 네. 그것만 하지 네. 진짜 전문 크리에이터처럼 저는 근데 보기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 뭐 그 링커라 안 그래요. 링커라 그래요. 링커. A 링커, 네.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나 A 가고 싶어. 나 A 만들어줘. 막 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 후원을 유도해요. 맞아요. 그것도 스킬이에요. 근데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쵸?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맞아요. 돈을 쓰게 맞아요.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못 되려고 그런가 봐요. 음악 좀 더 열심히. 음악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한 주에 2개씩 내시는 알겠습니다. 거고. 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거 외에 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저도 네. 좋아하는데. 라프텔 저 구독했어요. 진짜요? 네. 어떤 거 최근에 보시? 얼마 전에 원펀맨 3 봤는데 오.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새로 나왔나요? 새로 나왔는데 실망스럽나요? 이게 작화가 왜 그랬대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원펀맨은 작화가 쫙 맞아요. 들어갔다가 맞아요. 막 이렇게
그게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드래곤볼 예전 드래곤볼 느낌으로 바뀌어갖고 정말 실망스럽다. 그치만 팬심으로 끝까지 봤죠. 한 번에 다 나왔나요? 네, 10화까지 진짜요?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것 봐야죠. 같아요. 봐야 되고 아쉽네요. 저는 괴수 8호. 그것도 재밌죠. 아직 네네네, 저도 봤어요. 히비노 카프카. 카프카 아저씨. 카프카 아저씨. 멋있죠. 예. 인생 애니 있으세요? 인생 애니? 인생 애니는 당연히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타이탄스. 제가 그것만 안 봤거든요. 아, 다 이러세요. 부럽다. 진짜요? 진짜 부러워. 저는 어택 온 타이탄스를 네. 6번 봤어요. 애니로만. 네. 늘 새로워요? 만화책은 제가 1권을 사서 봤는데 네. 작화가 너무 많이 그래요? 다르죠. 애니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음. 근데 후속작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하긴 워낙 그 팬이 많으니까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보셨구나. 뭐 어떤 애니 좋아하세요? 제 김열의 칼날 좋아해요. 네. 저는 반 정도 봤습니다. 음. 그 유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네네네. 약간 여성분들 네. 그 텐겐. 탱탱이 거기서 거기까지. 이게 스포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그쵸. 거기까지 보고 사실 스토리는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갖고 네. 저는 근데 캐릭터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캐릭터 예쁘고. 걔 있잖아요, 기호네. 누굴까? 그- 네즈코? 네스코상을 너무 좋아해요. 네즈코 귀엽죠. 네스코 너무 귀여워요. 되게 다양한 나라의 그 미디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죠. 뭐 배우고 계시는 언어가 영어 말고 또 있으세요? 중국어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왜? 你身体好吗？我身体好。 시시해. 谢谢。 예. 중국어는 그 진출을 꿈꾸시기 때문에 진출도 배우신 건가요? 있고 아무래도 어쨌든 절대적인 팬 수는 중국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중국도 중화권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대만도 그 이제 뭐 같이 묶이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어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중요한 전 세계 글로벌의 기술을 리드하는 또 국가기도 하고 앞으로 또 더 뭔가 중국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기술적으로는 진짜 놀랍긴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그거 뭐 안면 인식으로 뭐 문 열 수 있고. 그리고 슈퍼 마트 가면 생체 뭐 인식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결제해요. 띠릭. 그래서 가면 된다던데. 그래서 일반인도요? 외국인도요? 저는 안 못하죠. 되죠, 안 되죠. 저는 이제 중국인 직원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가면 되십니다. 근데 신세계다. 신세계다. 네. 전기차 엄청 많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어디가? 가보세요. 전 션전 가봤는데 션전. 션전이 제일 기술적으로 발달된 그런 곳이래요. 거예요. 네. 저 얼마나 배우셨어요, 중국어는? 중국은 1년 배웠는데 계속 똑같은 챕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저가 중국어 선생님께서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don't 언젠간 뚫린다. 그리고 이건 20년 동안의 과제다. 오래 봐야 되긴 해요. 오래 봐야 언어는. 돼요. 오래 봐야 돼요. 언어는 오래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도 재미 있으세요? 중국어 배우는 거? 중국어가 재밌는 경우는 워뿌망 뭐 이렇게 한 마디씩 할 때. 통할 때? 이게 외국 가면은 꼭 네. 중국어 할 수 있냐 물어봐요. 그때 중국어를 해요. 네. 그때 반응이 제일 좋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워뿌망? 까먹었어요? 뭐야? 그냥 그것만 외우고 그냥 뭘 외워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베트남어도 몇 개 외우고 있어요. 뭐. 까먹 까빡 딸라이 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까먹었어요.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죠.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사하면은 좋아하시죠. 네. 그 외에 또 배우고 싶은 언어는 있으세요? 일본어는 어떠세요? 애니메이션. konnichiwa. konnichiwa. 스바라시. 뭐 스바라시. 자기소개 안 돼요? 자기소개 일본어로. 테트상, 테트상.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요로시쿠. 오, 요 정도.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콘서트 가서도 요 정도 딱 해요.
아, 재밌다. 네, 딱 그 정도 알고. 그러네요. 되게 다양한 나라 가시니까 인사말도 외우느라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아시테르, 먹어야죠. 아시테르. 중국어로는 뭔가요? 중국어로는 와인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런데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외롭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외롭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라방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밤에 심심하니까 음. 라방을 하면 내일 콘서트니까 이제 그러면은 라방에 좀 들어오시거든요. 내일 뭐 준비돼 있냐, 뭐 이것저것 소통을 해요. 그럼 하다 보면 한 1시간 지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애니를 또 키죠. 넷플릭스 켜서 좋은 친구죠. 그러고 이제 아니면은 보이스톡 해가지고 친구한테 어. 전화해서 나 지금 뭐 베트남이다. 나 지금 어디다. 뭐 먹었다. 뭐 먹었다. 맛있다. 여기 얘기하고 그러고 있죠. 그쵸. 뭐 요즘은 워낙 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크게 외로움은 안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곡들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 낸 곡 중에서 좀 애착이 가는 곡이 있으신가요? 어제 나온 곡인데 이건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블루라는 곡이 네. 어제 나온 블루라는 곡. 그 노래가 많은 분들이 블루. 또 좋아해 주시고 블루. 예. 좀 되게 그루비한 노래거든요. 블루라는 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 나온 어제 나온 네네네.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랑 얘기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블루라는 거는 핑계고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약간 어떤 좀 기분 좋은 밤에 저녁에 약간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사랑 그 주제로 한 노래가 많죠. 사랑이 거의 많죠. 어. 사랑이 많은데 요즘에는 또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너 사랑해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좀 되게 복잡한 마음을 근간으로 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뭐 한여름밤의 꿀 하면서 막 그런 달달한 사랑 노래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쌉싸름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사랑 어렵고. 어렵죠. 실제로 사람들이 요즘에 연애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팟캐스트에서 저도 연애도 안 한 지 저도 오래됐고. 정말요?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고요한 기다림이나 아니면 밤에 적적할 때 생각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약간 사랑보다는 약간 좀 더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애를 안 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 사랑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일단은 애니메이션에서 장난이고요. 사랑은 그래도 중간에 뭐 어떻게 보면 데이트는 하죠. 그런 경험에서 설렘은 이제 있고 네. 팬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팬들에 대한 감사함과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냥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직접 투어지에 가서 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소하게나마 뭐 팬들이 뭐 이제 공항에 왔는데 네. 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저랑 모든 세계관을 그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요소를 제가 가사로 남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길게 장문으로 DM이 오시거나 댓글로 네. 편지를 또 써서 주실 때 제가 얼마 전에 이건 앨범으로도 만들 건데 편지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분 말이에요. 어딜 가서는 빛이 나니까 빛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을 잃지 말기를이라는 와. 제목을 앨범을 만들어 그 거예요. 팬분은 또 엄청 감동이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편지 봉투에 작은 팬으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작은 팬. 네. 어느 나라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 네. 근데 베트남에서 편지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되게 작은 팬으로부터 빛을 잃지 말기를. 이거는 와. 끝났죠. 책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뭘 쓸 게 네. 없어요. 그냥 이 토대로 그냥 제가 좀 더 살을 더 입혀서 이제 너무 아름답다. 만드는 거죠. 팬분들도 감성적이시네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감성적이진 않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제가 진짜 그 뎁트님이랑 이거 콜라보 하기 전부터 엄청 전부터 좋아했던 노래가 그 어쩌면 또 마지막이 될까 그 봐거든요. 노래. 엄청 오래 들었었거든요. 그 노래 사실 작사는 다른 분이 좀 많이 관여를 하셔서 그때 그 노래는 그렇긴 한데 네. 그 곡에 대한 비하인드는 사실 그 곡이 제 노래의 좀 큰 변곡점이기는 해요. 그게 2019년 12월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의 곡들을 보면 좀 약간 R&B인데 그 곡이 처음으로 약간 인디고 가사가 좀 길고 가사가 되게 좀 가슴 아린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한 곡이에요. 맞아요. 그거 너무 슬퍼요. 예, 되게 그쵸, 슬프죠. 네.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감성 사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랑 맞아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있을 법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가 비트를 처음에 쓰고 기획안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작사하시는 그 작사가분한테 넘겨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뭐 멜로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르다. 예전에 내가 만든 거랑 다른데 네. 확실히 느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출시하기 전부터요. 예, 그거는 진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가사가 묘하다 이거는. 제가 가사를 진짜 잘 쓰고 싶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2019년.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비트 메이킹 위주로만 하다가 19년부터 이제 가사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써주셨으니까 네. 와 이거는 느낌이 한국에서는 오셨구나. 무조건 터진다. 네. 근데 노래는 좀 느리고 그냥 뭐 비트도 그렇게 잘 만든 비트도 아니고 한데 잔잔하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맞아요.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맞아요. 저도 그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네. 하나 얘기하자면 그 노래거든요. 어쩌면 또 마지막이 네, 될까 또 봐. 한국어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 네. 가사이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예쁘고 네네네네. 노래도 너무 좋아요. 네, 되게 뭐 배색 목도리 이런 표현도 그렇고 사실 좀 놀랬어요. 그분의 그런 작사 능력 그리고 뭐 늦을녘 해질녘 꿈을 삼킬 때 널 보고 싶은 마음에 약간 이런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야 작사는 야. 재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사는 진짜 재능인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앞으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최종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히 앨범 내고 꾸준히 팬분들 만나러 다니고 꾸준히 영감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미디어에도 자주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뮤지션 뎁트도 좋지만 아티스트 뎁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직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원래 방송인이라고. 방송인, 네. 예, 방송인 뎁트 또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네네. 또 연기도 제가 도전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서 그래서 아마 기대가 됩니다. 많이 그 뮤직비디오나 네. 쇼드라마 이런 데서 아마 네. 좀 뭔가 할 것 같아요.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뎁트님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응원하려고 하고요. 네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한국의 아티스트 분들한테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분야, 좀 듣고 싶은 분야가 있다 하시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게스트 초대해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Well, I guess